슈퍼챗에 팔려간 애국심, 정치 유튜버들의 젖. 정치 유튜브는 오늘날 단순한 대한 언론이나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 시청자의 불안, 공포 그리고 분노를 현금화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밤늦게 유튜브 보시다가 뭔가 좀 찜찜하고 마음 불편해진 적 없으신가요? 처음엔 그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깊이 알고 싶고 나라 걱정되는 마음에 영상을 하나둘씩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 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막 불안해지죠. 가슴속에 묘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당장 내일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조급함마저 밀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층 설명을 통해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편들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치 논쟁은 아래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대신 대한언론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를 연료 삼아 막대한 돈을 쓸어 담는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 그 차가운 기계장치를 아주 객관적으로 싹 다 해부해 볼 겁니다. 자, 오늘 다룰 심층 분석의 로드맵입니다. 분노를 파는 사람들의 실체부터 이들이 왜 특정 세대를 집요하게 노리는지, 우리의 불안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는지 그 3단계 연금술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부추기는 알고리즘의 민낯, 그로 인해 파괴되는 우리 가족의 현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탈출구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쫙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첫 번째, 분노를 파는 정치 자영업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뼈아픈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당신의 애국심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진짜 순수하게 나라 걱정하는 마음, 그거 너무 숭고하고 대단한 거거든요. 존중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화면 보고 쏜 그 결제 버튼, 피땀 흘려 번 그 돈이 진짜 나라 구하는 데 쓰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방송하는 분들 강남 아파트 대출금 갚아주고 고급 외제차 굴리는 데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투사라고 포장하지만요. 실상을 뜯어보면 정치를 아주 쏠쏠한 상품으로 파는 철저한 비즈니스맨, 즉 정치 자영업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분들 돈 버는 구조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냥 방구석에서 캠 하나 켜놓은 수준이 아니에요. 첫째로 슈퍼챗, 쏘는 순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름 딱 불리면서 도파민이 확 돌죠. 둘째, 직접 계좌 후원입니다. 이건 플랫폼 수수료도 안 떼이고 세금 추적도 피하려고 방송 내내 화면에 계좌번호를 띄워놓는 거거든요. 셋째, 멤버십. 다달이 들어오는 든든한 고정 수입이죠.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건강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애국활동에 보탬이 된다면서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쇼핑몰까지 운영합니다. 이거 완전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주식회사라니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치밀한 비즈니스는 왜 하필 5070 세대를 가장 달달한 타깃수로 삼았을까요?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이끌어온 주역들이잖아요? 거대한 시대의 트라우마를 직접 겪으신 분들이죠. 이분들한테 나라가 위태롭다 이 말은 젊은 세대가 인터넷에서 쓰는 밈 같은 게 아닙니다. 평생 바쳐 일궈온 내 조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진짜 뼛속 깊은 공포거든요. 정치 자영업자들은 바로 이 지점, 윗세대의 가슴 아픈 기억과 숭고한 책임감을 아주 교묘하게 착취해서 돈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심리적 무기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소속감과 인정 욕구예요. 은퇴하고 나면 역할이 줄어들면서 참을 수 없는 고립감이 밀려오잖아요? 세상이 나를 잊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라이브 방송 방에 들어가는 순간 수천 명의 동지가 나를 반겨줍니다. 후원금 딱 쏘는 순간 화면 속 유명인이 아이고 오호 선생님 나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허리 숙여 인사하죠. 그 짧은 찰나에 잃어버렸던 내 존재감이 팍 살아나는 거예요.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든 너무도 지능적인 심리 비즈니스인 거죠. 세 번째, 그럼 시청자를 어떻게 조종해서 지갑을 열게 하는지 그 분노의 현금화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게 잘 짜여 있거든요. 1단계, 무조건 위기를 조장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일 당장 나라 뒤집어집니다. 하면서 엄청난 공포를 주죠. 2단계는 적을 만드는 겁니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을 그냥 저놈들이 배후에서 조종한 거다 라며 반박할 수도 없는 음모론으로 포장해버려요. 그리고 대망의 3단계.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시청자들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뭐냐고요? 광장 나가서 피 흘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후원 버튼 누르라는 겁니다. 아주 쉽고 비싼 구원의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뒤통수 얼얼해지는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무려 30%. 여러분이 나라 구하겠다고 쏜 그 귀한 후원금, 그중에 30%를 유튜브가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깜짝 놀라셨죠? 분노를 부추기고 사회를 반토막 내는 이런 극단적인 방송들이 왜 제재는커녕 계속 추청에 뜨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거대 플랫폼 자체가 이 극단적 생태계에서 나오는 현금 파티의 조용한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가 계속 화를 내고 싸워야 모두가 돈을 버는 완벽한 구조가 짜여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알고리즘과의 끈끈한 관계를 명확히 보겠습니다. 이 정치 자영업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절대 입 밖으로 안 꺼내는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결코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갈등이 싹 다 해결되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마음 푹 놓고 더 이상 화를 안 내겠죠? 방송도 안 볼 거고 지갑도 닫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세상이 평화로워지게 바라지 않습니다. 돈줄을 계속 유지하려면 끝나지 않는 내전과 영원한 위기가 필요할 뿐이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성향은 진짜 뻔하고 잔인합니다. 되게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분석하는 방송? 시청자 자극이 안 되니까 조회수 처참합니다. 반면에 막 쌍욕 섞어가면서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영상은 도파민 터지면서 사람들 체류 시간이 확 늘어나고 알고리즘이 팍팍 밀어주죠. 더 기가 막힌 건 외부의 적이 좀 이들해진다 싶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네가 가짜 우파니 가짜 좌파니 하면서 내부 총질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한정된 파이 나눠 먹게 하려고 알고리즘의 입맛에 맞춰 더 자극적인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기계적인 수익 원리를 봤다면 이제 이게 현실 세계로 넘어와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죠. 어느 30대 직장인분의 하소연인데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방에서 정치 유튜브만 보시는데 이제 명절에 아버지 뵈러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이게 그냥 통장 잔고만 털리는 게 아닙니다. 명절에 모처럼 모인 식탁에서 고성방가가 오가고 생각 좀 다르다고 자식들이나 오랜 친구들을 사상이 오염된 적으로 몰아세우죠. 화면 속 유튜버 통장이 두둑해지는 동안 정작 현실 속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확증 편향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내가 이미 믿고 싶은 거,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쏙쏙 골라 믿는 심리거든요. 좁은 방에서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극단적인 영상만 온종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언론 팩트체크나 사법부 판단이 나와도 다 조작이다 하면서 안 믿게 됩니다. 우리 편 범죄는 무조건 감싸고 도는 맹목적인 팬덤. 결국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뿌리 자체를 갉아먹는 위험한 반지성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그럼 이 지긋지긋한 혐오의 덫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딱 일주일만 유튜브 디톡스 해보세요. 과감하게 구독 취소하고 알림 꺼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 비명소리 안 듣는다고 세상 절대 안 망합니다. 오히려 내 일상이 얼마나 평온한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둘째, 유튜버가 막 핏대 세울 때 그래서 저 사람이 화내면 결국 돈은 누가 벌지? 하고 재정적 동기를 꼭 의심해 보세요. 셋째, 우리 편 방송 하나 봤으면 반대편 거 하나, 그리고 중립적인 거 하나, 이렇게 교체 검증하는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말 속 목소리 말고 오늘 저녁 내 옆에 있는 진짜 우리 가족들 손을 꽉 잡아주세요. 이 긴 설명의 끝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진짜 애국심과 교묘하게 착취당하는 분노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화내고 슈퍼챗 쏘는 게 진짜 애국일까요? 진짜 애국심은 불편해도 사실을 확인하려는 끈기와 내 편의 잘못도 뼈아프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유튜버를 맹신하지 않는 꼿꼿한 말이죠. 평생 바쳐 지켜온 여러분의 고귀한 나라 사랑이 결코 누군가의 외제차 할부금 채워주는 값싼 상품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치를 주체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상품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분노는 너무나 귀합니다. 함부로 그들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애국심은 더더욱 귀하죠. 그 소중한 마음을 슈퍼챗 창에 쉽게 던지지 마십시오. 눈앞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판단력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진짜 무기입니다.
10분 넘게 걸친 이 심층 분석을 통해 낱낱이 파헤친 이 기계장치의 실체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디 끝없는 분노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애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하루 종일 화를 내며 슈퍼챗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설계된 감정의 미끼에 쉽게 속지 않고 스스로 묻고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남는 것입니다.